반갑습니다. 저는 이재신이고요. 제천시의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데 선거구가 라선거구, 화산 강제, 그리고 남부 5개면, 금성, 청풍, 수산, 덕산, 한수를 지역구로 둔 전반기 때 부의장 한번 했고요. 이제 후반기 때 평의원으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재선인데요. 의정 생활을 하게 된 거는 이제 2018년도, 8대 때죠. 그리고 지금 9대 때, 이제 1년 남겨놓고 있죠. 네. 8대하고 9대 때 이렇게 재선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회 본연의 기능은 사실은 집행부에 대한 견제죠, 견제. 그 집행부의 독주와 독선을 좀 막고, 시민들 편에서 잘못된 것들, 또 부당한 것들에 대한 어떤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이라고 할까요? 이제 그런 것들이 주 업무고, 또 이제 우리 제천시 예산이 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정말 뭐 지방 소도시지만 1년 예산 주고 조가 넘으니까 큰 돈이죠. 여기에 대한 이제 제대로 좀 쓰게끔 예산에 대한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이 제대로 써야 한다 하는 그 감사 기능도 갖고 있고요. 크게 이제 의회의 기능은 이렇게 견제 기능, 예산안 심의 의결 기능, 그리고 감사의 기능, 이렇게 보편적으로 보고,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아무래도 지역 주민들의 또 민원을 청취를 해야 되니까, 이제 나머지 업무는 이제 지역 주민들의 민원 업무,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꿈은 꿔왔습니다. 예, 작게는 지방의원부터 또 크게는 좀 중앙에서 정치를 하고 싶은 생각은 학창시절 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점차 현실과 그리고 또 희망, 목표, 이 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지방의원으로 좀 늦게 출발을 했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60이 됐는데, 앞으로는 뭐 이렇게 중앙정치 무대에 이렇게 활약할 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좀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재선 의원으로서 제천시정 발전에 조금이나마 이제 막바지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있을까 이제 찾아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특히 이제 남부 5개면 시골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시골의 주민들은 인구가 적다고 많은 이제 의원이나 또 시장이나 이렇게 선출직 공무원들이 외면한다. 이런 피해의식이 있어요. 그분들은 모든 민원을 사실 면사무소나 이런 행정적 라인을 통한다라기보다는 의원한테 직접 전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화산동, 강제동, 신해동보다는 남부 시골의 5개면의 민원이 거의 뭐 한 8대 2 정도로 많죠. 예. 작은 것서부터 뭐 큰 것까지, 초창기 때는 저도 한 기본 민원 20통 정도는 받았습니다. 정신없었죠.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이제 한계에 부딪히는 부분들을 많이 노정을 했습니다. 역시 이 행정 라인의 집행부의 이 권한. 결국에는 저희들도 민원을 받으면 집행부에 전달하는 역할이거든요. 일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하니까, 특히 민원인이 제기한 부분에서 처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럴 때마다 좀 죄송스럽고, 또 그렇다고 관계 공무원들하고 싸우면서까지 하다 보면은 또 원만한 의정생활 하기도 힘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딜레마가 있었죠. 예. 권한은 없고, 예. 아무래도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의뢰하고 부탁하고 아니면 좀 질타하고 이래야만이 성사되기가 쉬운 민원들이 많으니까, 뭐 독단적으로 의원 입장에서 민원을 처리한다라는 것은 힘든 일이죠. 예. 관계부처 공무원들을 움직여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이제 어찌 보면 관록이고 노하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주로 그렇습니다. 주로 뭐 인간적으로야 뭐 저도 시골 출신이 돼서 뭐 그 다
형님, 뭐, 삼촌뻘 되시는 분들이, 젊은 놈이 뛰댕기니까 이뻐하고, 또, 식사도 하고 가라 그러고, 이렇게 좀 좋아하지만, 항상 그런 가운데는 늘 민원이 있긴 있어요. 예.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듯이 저희들은 항상 민원 주머니가 따로 있습니다. 근데 정말 해결 못할 때, 해결 못하는 민원. 그러니까 좀 과한 민원들이죠. 민원인 자체도 이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던져보는 거죠. 근데 좀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해결을 못하니까 또 욕을 하죠. 좀 뭐, 관심이 없다. 해결할 의지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 권한 밖의 일이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는 것을 또 이렇게 인신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좀 뭐, 초창기 때는 진짜 밤 12시 넘어서도 뭐 원망에 섞인 전화도 많이 받았어요. 시골 어르신들이 또 술 한잔 먹으면 생각나잖아요. 그래서 욕도 많이 얻어먹고 그랬는데, 굉장히 뭐 마음이 안 좋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이해도 됩니다. 네. 최대한 행정이 허가되어지는 한도 내에서는 노력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임도를 좀 해달라. 그러면 산림과라든가 또 건설과 교통과 도로팀 뭐 이렇게 쭉 부서에 민원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임도를 설치할 수 없는 법적으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민원인 분들한테 이건 규정상 안 된다. 법이 허용을 못하게 돼 있다. 근데 이런 설명들이 시골 어르신들이 잘 안 통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많이 속상하죠. 안 되는 거를. 그래서 뭐 충분히 하여간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래 해서 안 됩니다. 대통령이 와도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수긍하시는 분들도 있고 서운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좀 저런 정신적인 거, 문화적인 거에서 좀 찾고 싶어요. 해법을. 너무 지금 제천은 그 불신과 증오, 그리고 어떤 공동체 의식과 문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낙후됐어요. 함께 잘 살자라는 것보다 옆집도 경쟁이고 내 동료도 경쟁이고 이 경쟁을 풀어나가는 것이 선의가 아니고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헐뜯고 모함하고 이런 것들이 팽배하다 보니까 뭔가 분위기가 선하지 않는 거죠. 빡신 도시가 되는 거예요. 거친 도시가. 이런 것들을 자꾸 문화적 감성이라든가 인성이라든가 이런 품성을 통해서 교화되고 화합할 수 있게끔 인위적인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자꾸 어떤 물질적인 것, 토목, 건축, 뭐 공공시설물 이런 뭐 관광 상품 개발 그러니까 자꾸 자본의 논리, 경제의 논리가 팽배하다 보니까 자라나는 차세대 젊은이들도 이해관계, 득실관계 이렇게 자꾸 따져버려요. 사실 정치라고 하는 것이 지역 경제 부흥 뭐 이것도 좋지만 지역인들의 어떤 포지티브한 마음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 갈등과 갈등이 교집합이 충돌했을 때 법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와가지고 화해시키고 대화로서 풀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막 소송 가고 법적으로 풀고 앙숙되고 아마 제가 알기로도 최근 5년간 경찰서에 소송 건수가 2배 이상 제천이 증가했대요. 좀 뭔가 안 좋아지는 거죠. 이게 공동체 파괴로 갈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궁극에는 사고를 상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상식에 맞는
사고를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의 인문학적 요소들이 그 개인에게 충만이 될 때, 거기에는 감성 지수도 있을 테고요, 자연을 바라보는 눈도 있을 테고요, 좀 현실과 동떨어져서 삶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을 하게끔 이렇게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우리 지자체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공동체 문화가 형성이 될 때 이웃도 가족같이, 경쟁자도 선한 동료로 느껴지고, 정치가 또 그 가운데서 그런 성질들을 교합해야 되는데 오히려 갈등을 부추겨요. 중앙의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도 생각들이 다 다르니까 다른 생각들을 인정하지 않고, 내 생각이 옳고 저 생각은 그르다, 이래서 충돌해 버리죠. 사실 그 맛에 한다고 합니다. 저도 초창기 때 몰랐던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부서에서 부탁해갖고 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잘 풀리더라고요. 예. 참 대표적으로 이제 큰 사업 같은 경우에 우리 명지초등학교 앞에 나무생활체육공원이 들어서는데, 사실 부지 확정서부터 좀 잘못됐었어요. 철도 근처에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들이고, 근데 민원을 청취하고 장소를 선정할 때도 제 생각도 맞고 민원인 생각도 맞고, 그래서 합일체가 돼서 저는 정해졌기 때문에 못 고치는 줄 알았더니, 그때 당시에 부서에서도 검토해 보겠다 하더니만 공공지대, 즉 땅값도 더 싸고 평탄하고, 그리고 인구 밀집도도 더 높고, 여러 가지로 그 장소가 좋다. 아유, 의원님 좋은 제안입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고서 처음에는 또 몇 개 동만 하기로 했는데, 또 확장성 있게 도서관서부터 치매 병원, 건강센터, 뭐 실내체육관, 또 테니스장까지 뭐 여러 개가 이제 들어오고, 도서관도 이제 이전하고, 이제 그런 사례들이 큰 거에는 좀 있었고, 작은 것도 소소하지만 뭐 보안 등 같은 것도 또 쉽게 해결했던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시골에 어떤 네 가구밖에 안 되는데 교량이 또 공법이 까다로워서 다리 하나가 꽤 비싸요. 근데 늘 그 물을 건넜던 그 네 가구가 있었는데, 그 다리 놓는 사업도 불가능할 것 같았었는데 어떻게 잘 해결해냈어요. 아유, 그럴 때마다 저 자신도 뿌듯하고, 그쪽 주민들도 아이고 굉장히 고마움을 이렇게 전할 때 뿌듯한 마음이 있죠. 보람이 있죠. 네. 제천시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 있는 관광 상품들이 있습니다. 뭐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의림지도 있고요. 또 박달재, 이런 이경이죠. 그리고 또 남부권에 가면은 청풍호를 주변으로 오락산과 금수산, 그리고 문화재 단지, 이쪽에 굉장히 그 경관들이 좋아요. 이런 데를 관광객들이 어떻게 찾아오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찾아와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와서 또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돈을 쓰고 가게 하는 것도 중요한 거죠. 이제 저희들의 숙제인데, 제천은 특별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인구를 늘리고 먹고 살기 좋은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뭐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 이거 외에는 딱히 제가 보기에는 제천의 비전은 여기서 찾아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 아들만 둘 있습니다. 예. 근데 작은 애는 뭐 이렇게 좀 기술을 요하는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그 병원에 이제 방사선 기사로 이제 출근하게 됐고요. 큰 아들이 아직도 취준생입니다. 공부 중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어가요. 아이고, 죽겠습니다.
토착민들이라면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외부에서 볼 때는 좀 뭐 토세력이라 그러겠죠. 저희들도 뭐 한우물 한터 구대조 이렇게 내려왔는데, 참 지금 이제 작고하신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1년째인데 참 개인적으로도 저도 어떤 성인들보다 굉장히 존경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 선친이신데, 평생을 교직에서 그렇게 생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해서 재밌고 취미생활 하면서 개인을 위한 행복을 추구하실 만도 하신데, 퇴직하시고서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정말 그 역작인 남한강 수몰사도 내재문화연구회장으로 계실 때 창작하셨고, 그리고 그 외에도 항상 의병과 지역 향토사에 애정을 갖고 계셨죠. 저도 뭐 말년에 아버님 말년에 옆에서 귀동냥도 하고 그런 애양심 같은 것들을 저도 모르게 옷에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버님 작고 이후로도 항상 지역의 어떤 향토 문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파하려고 애를 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진짜 아까 제가 제천에 먹고 사는 문제는 기업에 대한 투자 유치와 관광상품 개발, 경제적인 부분이죠. 못지않게 정신적인 부분도 대단히 중요하죠. 이거는 긍지고 자존심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산, 가장 큰 자산인 의병, 정신, 이거가 퇴보되고 또 묻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정신문화를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존엄을 부정하는 것이다.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 앞서갈 수 있는 훌륭한 정신문화를 기본 자산으로 갖고 있는데 이것 살리지는 못할 망정 죽이고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그래서 의병 아무리 강조해도 더함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최초였죠. 의병 3번 다 창위했죠. 그리고 또 윤석 의병장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장정, 롱마치를 통해서 서북행을 통해서 통하고 오도연, 간도에 자리 잡고, 그래서 훗날 신흥무관학교 창립에도 결정적 원인을 제공하시고, 연해주에서도 독립운동도 하시고, 그리고 홍범도 우리 안중근 같은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을 배출하고, 그 기본, 즉 동북 항일 독립운동 만주와 간도 연해주에서 있었던 그 모든 항일 투쟁의 탈당과 요체가 바로 우리 제천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엄청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제천 의병들이 여기에서 윤석 의병장과 합류해서 진짜 구한말의 나라를 건져보겠다고 그렇게 싸웠던 그 정신을 우리가 기려야 된다. 어떻게든 기려야 된다. 그래서 제가 8대 때 처음 의원이 됐을 때 5분 발언을 통해서 서북행, 우리 남산 전투 패한 이후에 나머지 잔류된 병사들, 부상당한 군인들을, 의병들을 데리고서 윤석 의병장이 간도 갔던 황해도 해주에서 개성을 거쳐 평양을 거쳐 신의주를 해서 압록강을 건넜던 그거를 한번 답사를 가자라고 두 개 제안을 한번 제천시에서 해보자. 이거를 제안했었습니다. 전에도 우리 이해극 선생이 북한에다가 사과나무 심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민간 교류를 해가지고 북한에서 승낙받고 해서 사과나무를 심고 그때 정말 왕성한 교류가 있었죠. 이번에 의병도 사실 의병의 역사, 이거는 분단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1945년 이전의 역사니까 하나의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기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의병 관련해가지고 남한의 제천 시민들이 오겠다는데 문을 안 열어줄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것이 참 아쉽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것이 이루어졌다면 남북의 어떤 대탕트 시대, 화해 무드 시대는
좀 열렸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참 역사적 제안이었는데 너무 소도시에서 힘없는 제가 제안을 해가지고 받아들여지지도 않고 유야무야 끝났던 것이 지금도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그 의병을 지금이라도 전국 의병제로 키울 확장성은 없을까요? 정말 의원을 해보니까 그 어떤 힘의 그 무게의 그 나약함, 그냥 시골에서 예산이나 심의하고 동네 가로등이나 이렇게 고치고 농로 포장이나 예산 세우는 그러한 그 촌로의 어떤 심부름꾼이 어찌 국론을 얘기하며 국가적 제안을 할 수 있느냐라는 시각이 팽배해요. 그리고 의원을 해보니까 그 해석도 틀리진 않아요.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죠. 예. 일단은 사람을 움직여야 되는데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이거든요. 공무원을 움직이는 것은 집행부 수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원들은 공무원을 움직일 수가 없어. 인사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사권 있는 강력한 리더. 시장 정도면 제천 의병 전국적으로 이슈화시키고 키울 수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마인드 가진 시장, 마인드 가진 리더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는 문화예술가든 의병 관련 부서에 지시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 권한이 있거든요. 움직일 수 있는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의원은 그런 권한이 없어요. 예산을 편성할 권한이 없어요. 예산을 기획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한 권한이죠. 여기다 집행까지 하잖아요. 의회는 심의 의결만 해요. 그리고 공무원을 부릴 수 있잖아요. 일할 수 있는 일꾼. 그러니까 시장과 시의원의 어떤 역할의 분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역할의 차이. 역할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과 할 수 없는 일의 규모의 차이가 대단히 크다라는. 그 말씀은 소도시의 하나의 한계 같은 지역성은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대부분 지방의회와 그 집행부, 그러니까 시와 시의회, 이 관계는 제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들이 다 그럴 거예요. 모든 권한이 시장한테 또는 군수한테 쏠려져 있지, 의회의 권한이 있거나 의회에서 기발한 생각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투영돼서 반영이 돼가지고 이슈화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예. 저는 뭐 시골 출신입니다. 금성 양활이라고 하는 시골에서 이제 자라서 뭐 농사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농사는 이제 짓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중농 대농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농사는 아니고요. 늘 해오던 거니까 조그만하게 하고 있고, 그럴 때마다 틈틈이 뭐 지역 향토사 강의 같은 것도 했고, 또 마을 공동체 만들기 사업 같은 거, 교동미나 마을 뭐 이런 거 미나 그리기, 또 제가 또 문체부의 관광 사업 같은 것도 맡아서 좀 했었습니다. PD 역할을 또 한 5년 했었고, 뭐 하여간 살아온 거는 한 직종에 5년 이상 정착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한 5, 6년 만에 이렇게 이직을 자꾸 했죠. 그래서 참 어찌 보면 파란이 많은 인생이었던 것 같아요. 뭐 학교 교직원도 했었고요. 또 학원도 한번 운영했었고요. 또 관광 PD도 했었고요. 그리고 향토사라든가 역사 강의 같은 것도 좀 했었고요. 그러면서도 늘 농사는 지으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일 재미있었던 것은 강의할 때가 제일 재미있어요.
특히 애들, 학생들, 청소년들 이러면 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좀 어른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이해도가 빠르죠. 어르신들이 현실감이 있고. 그리고 주제 자체가 지역의 어떤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니까 굉장히 또 피부로 와 닿고 또 회자될 수 있는 거니까 저도 공부하면서 같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도 의병 애인 이래가지고 그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하고 만나고 저녁도 같이 먹고 그러기도 하는데 참 이렇게 역사를 공부하고 지역 향토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애양심이 있거든요. 그리고 역사를 공부했던 사람들은 자기를 돌아봐요. 무리하게 안 하고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사실상 좋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좀 얻어요. 좋은 에너지. 그래서 사실 좀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 눈에 튀는 못 보고 남들만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걸고 긁고 또 심하게는 욕하고 이제 이런 분들은 대부분 애양심이 좀 덜하죠. 그리고 역사인식이 좀 둔하죠. 그런 면에서 저하고 같이 지역 향토사라든가 역사를 공부했던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맑고 깨끗했던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혹시 기회가 되면 같이 지역에서 어울렁 함께 사는 것이 또 저의 또 작은 희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센터에서 제천의 의병을 주제로 한번 시리즈로 한 3년간 그때 그 약간 공모사업 형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수강생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제목을 뭘로 정하냐, 그러니까 의병 애인으로 정하자. 그래서 동아리 형태죠. 동아리명이 의병 애인이었고, 3년간 같이 토론하고 공부하고 그랬던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단체 동아리로 등록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합 형태로 법인으로 등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지금도 초등학교, 중학교 가갖고 의병사 강의를 하고 있고 그때 저한테 배웠던 제자분들이 또 시골에서도 그런 강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분들하고는 지금 결혼하고 계세요? 네네. 뭐, 원래다 뭐다 이러면 꼭 연락이 옵니다. 그리고 또 어디 역사문화 탐방 간다 이러면 또 연락이 오는데 제가 워낙 바삐 살다 보니까 잘 못 갔어요. 지난번에도 춘천 우리 윤석 의병장님 거기 다 갔는데 저도 못 가가지고 지금 늘 미안하고 죄송스럽습니다. 전에는 이제 남부 지역에 수암 권상아 선생 그 발자취 따라갔던 적도 이제 함께 했었고, 또, 그 수암보 쪽에서, 칠의사총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우리 의병 전투 벌였던 부분 같이 답사 갔던 적도 있고, 하여간, 어찌 보면 주제가 무겁고 딱딱하지만 그분들과 그런 어떤 역사 문학 기행이 굉장히 저에게는 그 소중한 기억이고, 에너지가 많이 충전되는 기회입니다. 앞으로는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행복했을 때는 초등학교 시절이 제일 행복했어요. 지금 보면 걱정거리 없었죠. 예. 그리고 제가 막내다 보니까 형들, 누나들이 3분, 형들이 2분, 또 아버님이 또 교사 생활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학교에 하여간 좀 자주 붙어 있었죠. 방과 후에도 집에 안 오고 학교 운동장에서 놀고 그럴 때 또 이제 큰 누님이 또 교사로 또 부임을 했어요. 제가 4학년 때 저희 학교. 또 2년 있다가 또 작은 누님도 또 이제 교사로 청주교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누님들이 선생이고 아버지가 선생이었다 보니까 하여간 그 동료 친구들한테든 뭐 이렇게 좀
좀 부러워했죠.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고, 그때는 빵 급식도 있었는데 누나들이 이렇게 주머니에다가 또 챙겨주고, 그것도 소중한 기억이고, 그러니까 좀 뭐랄까 풍족하게는 아니지만 이렇게 어려웠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좀 기움을 많이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저는 뭐 어차피 선조들이 이 땅에 내려서 지금 이곳에서 산지 300년 이상 사셨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묘도 제가 관리하고 있고, 제천 지역에서 결국 저도 뼈를 묻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뭐 활동할 수 있는 게 한 20년 남짓 남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20년 남짓 남은 인생은,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뭐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뭔가를 하나 좀 기여하겠다라는 것은, 앞서 얘기했지만, 우리 제천만이 갖고 있는 그 멋진 정신, 그 어떤 레지스탕스적이면서도 휴머니즘적인 이런 의병 정신, 저항과 생존과 인간의 고귀함, 생명의 존엄성, 이런 것들을 같이 녹아냈던 것이 참 제천 의병이었죠. 이 의병 정신을 우리 국가 정신으로, 적어도 우리 제천에서는, 또 제천 시민들은 뭔가 다른 지역 사람들하고 생각하는 게 달라. 인품이 달라. 옛날처럼 뭔가 잘못 포장이 돼가지고 저항을 쌈잘하는 걸로, 요목조목 분명하게 따지는 것을 긁고 모함하고 이런 걸로 이게 잘못 표현이 되는 게 억울하죠. 좋은 성질인데 이 좋은 성질 그 바탕에 의병이라고 하는 정신이 내포되어 있는 건데, 이걸 잘못 표출하고 잘못 이해하고 또 바로 세우려고 하는 힘이나 의지들이 없었고, 요런 것들이 저희 숙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뜻을 같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 제천의 의병 정신이 가지고 있는 그 속뜻, 이런 것들을 좀 바로 세우고 또 전파하고 또 후손들에게 또 계승할 수 있도록 단단히 좀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 너무 제가 뭐랄까요, 역사의 굴레, 시대의 어떤 이 쳇바퀴, 여기에 함께 굴러갔던 것 같아요. 너무 긴박하게. 그래서 좀 잠시나마 한가로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00m 달리기라면 뭐 300m 달리고 조금 쉬었다가 걸었다 달리고 그랬는데, 지금까지는 1000m 달리기를 같은 속도로 계속 달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뛰는 속도를 좀 조절해 가면서 나도 돌아보고, 또 한가한 가운데 느낄 수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요. 한가한 가운데 찾을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우리 걸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식으로 좀 한 발짝 좀 늦게 여유를 가지면서 나 자신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못 봤던 것들도 한번 좀 바라볼 수 있는 좀 한가로움의 철학을 좀 공부하고 싶어요. 참 격하게 격정의 나름대로 격정의 시대를 살아왔던 사람으로서, 또 중간에 또 가족 사이에 어떤 좀 안 좋은 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풍랑을 그 두 아들들이 올곧게 다 맞았어요. 그 어렸을 때 그 풍랑들을 다 그 파도를 넘었죠. 참 넘느라고 엄청 심적 고생을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좀 그런 유아기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내게 했던 건 늘 미안해요. 지금도 잘 풀리지는 않고 있지만 애들이 심성이 또 좋아요. 할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그래서 뭐 착한 끝은 있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큰 놈은 또
저와 같이 또 역사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또 학문을 했는데 잘 안 풀리지만 하여간 제가 남은 인생은 좀 자식들에게도 좀 배려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씩씩하고 늠름하게 커져서 일단 뭐 잔병 없이 건강하니까 육체적 건강을 하니까 네, 그거 하나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진, 범진 우리 소중한 두 아들 아주 요즘 보면 아빠보다도 등치가 더 좋아. 사랑하고 미안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더욱 사랑해 줄게. 고맙다.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